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의 3%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양하고 활동보조 다 합쳐가지고 한 1.5% 되는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3%.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GDP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는 계산 방식이 너무나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우리나라 5%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적은 액수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계산 방식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유럽의 경우에서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이야기를 해나는 부분인데요. 독일은 3%나 됨에도 불구하고 GDP의 1.4%로 해결하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확대돼 가지고 약간 더 높은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근데 개인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면 50%를 할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른 보험에서 그것들을 이제 좀 보상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조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는 총 4개를 우리가 봐요.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개인 예산을 도입했던 이유 자체가 210쪽에 보시면은 과다 지출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고민으로 개인 예산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25%를 할인했습니다. 25%를. 25%를 할인하면서 이제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는 내용들을 네덜란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GDP의 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4, 5%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네덜란드의 장기 돌봄 개혁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들만을 보고 뭐 그 개인 예산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 실적으로 2007년의 개혁에 있어서도 화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 정책 자체를 조정하는 일들이 2013년에 보시면은 참여국가로 조정하는 거죠. 참여국가, 적극적인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돌봄 서비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주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역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시민, 능동적인 시민, 그다음에 인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2015년의 개혁도 네덜란드는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의 개혁도 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이분들이 혹은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활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개인 예산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내용들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네덜란드는 끊임없이 장기 요양 부분을, 장기 돌봄 부분들을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개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꼭 부대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덜란드는 장기 돌봄 급여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대한 상황이 있다. 이러면서 개인 예산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립생활 운동과 사람 중심 운동이 기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맨캡이 만든 인컨트롤이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법도 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218쪽에 이 그림이 바로 개인 예산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7단계 모임. 이게 이제 잉글랜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인컨트롤이 만들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을 통해서 2000년 초에 여기서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시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적으로 공공자금의 여러 가지 수입원을 병합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돌봄 예산만 가지고 어, 진행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이야기되면서 개별 예산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개인 예산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 보면 이제 개인 예산과 개별 예산과 개인 예산을 구분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영국의 역사적인 맥락. 다른 나라에서 용어는 다 섞어서 쓰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이때 이제 돌봄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개인 예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자체의 준비 상태가 고르지 않아 가지고 사실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그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금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예산 그거 별로 사람들한테 소구력이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의 개인 예산은 굉장히 또 특징이 있는데요. 220쪽의 영국의 개인 예산의 경우를 보시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개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지불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한테 맡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은 지불의 방식인데 서비스 이용자는 이미 개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 개인 예산이 사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불하는 경우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 예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3자 지불 방식이나 그냥 사무소에 맡기는 형태는 자기 돈이 현금으로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 주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미국식 개인 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자기 주도의 방법으로서 개인 예산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개인 예산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요 221쪽 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나라처럼 지급된 예산, 현금 지급된 경우에 그것들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도 2010년이 들어서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긴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2010년에 긴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주도 지원이나 개인 예산 자체가 굉장히 떨거덕거렸다는 평가를 받게 돼서 돌봄의 전반적인 지출이 감소되게 되고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개인 예산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다. 그리고 개인 예산이 진행되더라도 자기 주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분들이 좀 관념적이어서 그런지 223쪽에 보시면은 개별 유연화와 개인 예산에 대한 지지, 정치권의 지지는 아직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우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호주입니다.